자, 로그 부등식, 로그 방정식, 로그 함수까지 문제 부지런히 잘 풀어왔고요. 오늘은 그 이후 두 번째 파트 삼각함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좀 이상한 거. 삼각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라는 개념 맞죠? 그거를 함수로 바꾸고 싶습니다. 함수로. 삼각비라는 개념을 함수로 바꾸고 싶어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삼각비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각형에서 일어나는 각에 대한 비율 관계죠. 그쵸? 각도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해요? 몇 도라고 표현하죠. 그 도라는 단위를 우리가 60분법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수는 지금 계속 다뤄왔지만 함수라는 것은 x축과 y축에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실수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 60분법이라고 부르는 도라는 건 실수예요? 아니죠. 이 도라는 그 단위가 붙어 있음으로써 실수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함수에 대입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하는 그 좌표 평면 위에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60분법. 60분법이 뭔 의미죠? 60분법. 이렇게 표현해요. 직각을 90등분한 걸 1도라고 정의한 것을 60분법이라고 말합니다. 1도라는 건 직각을 90등분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얘를 우리가 직각을 기준으로 정의를 했었다면 좀 다른 정의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각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각도는 항상 0도부터 시작을 했죠. 근데 우리가 흔히 다루는 함수는 말 그대로 다시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할 때 음수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각도에도 음수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음수라는 걸 어떻게 말하지? 이상합니다. 그쵸? 왜냐면 각도에 음수가 있을 수가 없잖아? 여기가 뭐 60도면 여기 120도고 여기도 60도고 120도고 여기에 마이너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는 거야. 그런 얘기를 못 하죠. 그래서 각도라는 걸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 60분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함수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장하는 거가 첫 번째 각도, 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직선이 있을 때 그 반직선에 대해서 벌어진 정도, 여기까지 이 반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는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도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이것도 당연히 각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얘는 시계 방향이죠. 그럼 시계 방향은 내가 처음으로 정의한 반시계랑 반대 방향이잖아. 그래서 얘를 우리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를 뭐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이너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 둔 거예요. 기준을 우리가 오른쪽으로 향하는 반직선, 흔히 말하는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표현할게요. x축의 양의 방향이랑 이루는 각도를 말하게 되는데 그때 반시계 방향으로 벌어진 정도를 각도의 플러스라고 양의 방향이라고 말하고요. 시계 방향을 이제 각도의 음의 방향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60도라고 할 때 여기는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300도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한 바퀴는 360도니까.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00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된대요. 그럼 우리가 또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냐? 각도라는 거 옛날 초등학교 때 태권도 많이 다니잖아요. 그쵸? 태권도에서 막 540도 발차기 뭐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여기 있는 걸 차려고 할 때 얘가 아뷰 하고서는 발차기라는데 이렇게 팍 차는 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서 차는 걸 뭐 540도 발차기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진짜 태권도에서 쓰는 말입니다. 알았죠? 진짜인데?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있잖아. 막 태권도로 어떤 막 무예 같은 거, 공연 같은 거 할 때 막 몇 바퀴 돌아서 차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할 때 많이 표현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야? 360도가 넘어가는 각도도 있나 봐. 그래서 이 360도 넘어가는 건 어떻게 표현하냐? 한 바퀴 돌 때 360도, 그 다음에 또 돌면 또 360도를 더 해간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각을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 하나의 각도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죠? 왜냐면 여기는 60도라고 할 수도 있지만 360도를 더한 420도라고도 할 수도 있고 더불어 마이너스 300도라고 할 수도 있고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선을 동경이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 동경의 일반각이라는 표현으로 각도를 조금 재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각도 하나를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표현할 수도 있고 몇 바퀴 돌았냐에 따라서 360도를 더하거나 뺄 수도 있는데 그럼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일반각이라는 걸 표현해서 어떤 동경의 일반각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이때 알파라는 것은 0과 360도 사이에 있는 값을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 이 각도 위에 60도 정도 벌어져 있다면 이 동경의 일반각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실제로 마이너스 300도는 n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고요. n에다 0을 대입하면 60도, 1을 대입하면 420도, 2를 대입하면 780도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각은 다시 한번 뭐라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즉, 이 동경이 x축에서 딱 벌어진 정도는 60도를 기준으로 몇 바퀴 더 돌아서 온 거일 수도 있어. 라는 만약을 대비한 암시를 걸어 놓은 겁니다. 몇 바퀴 더 돈 거일 수도 있어. 대신 x축과 벌어진 일종의 우리가 기준 각도는 0부터 360도에 대해서 60도 정도 벌어졌어. 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각도를 360도 이상까지 말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까지 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동경과 벌어진 정도 그리고 우리가 각도를 말하는 방향성에 의해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 각도를 실수화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재정의할 거예요. 그러니까 직각을 90등분한 걸 1도로 다루는 게 아니라 비율관계로 각도를 정의하려고 합니다. 비율관계.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채꼴이든지 우리가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이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비율관계를 각도로 정의하게 돼요. 각도로 정의합니다. 호 나누기 반지름 이게 각도라고 말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호의 길이가 L이 R이라면 그때 비율관계가 1이죠. 이걸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며 우리가 얘는 생략 가능한 표현으로 다룹니다. 비율관계로 정의했기 때문에 이건 이미 실수예요. 그쵸? 비율관계잖아요. 실수라고 쓸 수 있고요. 각도를 우리가 라디안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이거는 어찌됐든 실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호의 길이가 r이 돼서 반지름이 똑같을 때 그걸 1 라디안이라고 정의하며 RAD까지 쓰기도 하고 라디안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안 쓰는 걸 기본으로 삼아요. 여기까지. 그래서 실수로 재정의한 거죠. 부호와 범위를 확장하고 값을 실수로 바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삼각 함수를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완성시킨 거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근데 우리가 각도 60분법을 기준으로 특수각이라고 했던 애들이 존재해요.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까지만 이야기할까요? 그거에 대해서 저 라디안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한 바퀴의 호의 길이가 얼마예요? 오씨, 둘레 길이가 얼마죠? 한 바퀴의 둘레 길이? 2파이 r이죠. 그렇죠? 그래서 한 바퀴가 얼마? 2파이 라디안입니다. 360도는 2파이 라디안이라고 정의가 돼요. 오케이? 그러면 180도는 파이 라디안이죠. 얘는 그냥 0 라디안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180도랑 30도랑 무슨 관계예요? 나누기 6을 한 관계죠. 그래서 6분의 파이. 45도랑 180도랑 무슨 관계예요? 나누기 4 한 관계죠. 4분의 파이. 60도랑 180도랑 무슨 관계예요? 나누기 3,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특수각에 대해서 라디안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파이라는 게 180도다 라는 걸 기반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들, 뭐 예를 들어 x도야. 그럼 이 x도는 어떻게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어? 그냥 180분의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파이는 180도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180분의 x를 곱한 거니까 여기도 180분의 x를 곱하면 그게 그냥 각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x도는 180분의 파이 x 라디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뭐 또는 여기가 x 라디안이라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여기서 파이분의 x 곱한 거잖아. 그래서 파이분의 x 곱하기 180도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랑 180도가 같다라는 걸 기준으로 비율 관계로 다른 각들도 라디안 또는 다른 라디안들도 60분법으로 바꿔주는 게 가능하다. 이 비율 관계만 써주면 돼요. 처음에 뭐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 과정을 외워서 풀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냥 어차피 비례식 쓰면 되잖아요. 비례식 쓰면 되는 거를 우리가 굳이 하나하나 외워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외워서 해도 괜찮긴 한데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율 관계, 비례식으로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이에 대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결국 이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채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화로 하고 싶어요.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호의 길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방금 L이라는 것과 R이라는 것의 관계를 라디안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그냥 R 세타가 됩니다. 이 세타, 우리가 각도는 일반적으로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R 세타는 L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넓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부채꼴의 넓이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2분의 RL이라고 했죠. 그렇죠? 근데 L이라는 게 뭐라고 썼어요? R 세타라고 했죠. 그래서 2분의 1 R제곱 세타라고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호의 길이와 넓이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짓을 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삼각비를 함수화시키고 싶은데 그때 이제 장애가 있다는 거죠. 장애물이 있다는 거고 그 첫 번째가 각도라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서 실수화해야 된다는 거. 그건 우리가 호의 길이와 반지름의 길이의 비율 관계로 각도를 재정의하면서 극복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 각도라는 것이 이 부호라는 것도 없고 그리고 너무 크기가 제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각도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기준선이라고 말하죠. 엄밀하게 시초선이라고 할게요. 시초선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동경에 대한 각도를 우리가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가면 마이너스, 이쪽으로 가면 플러스 시계 방향의 반대 방향을 우리가 기준으로 다루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 사분면은 1, 2, 3, 4 사분면이라고 하죠. 왜? 반시계 방향이니까. 그쵸? 반시계 방향에서 1, 2, 3, 4였던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익숙한 건 시계 방향이라서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울 때는 이게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수학에서 기본적인 정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받아들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 동경과 시초선 간의 관계 그로 인해서 이 일반각과 라디안에 대한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 몇 개만 다루도록 해볼게요. 몇 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71번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거는 처음에 풀 때는 좀 까다로워요. 근데 우리가 요령만 알면 간단히 할 수 있어서 그 요령 설명하고자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도라는 건 일반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알았죠? 일반각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건데, 세타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90도와 180도 사이,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1사분면이면 90도랑 0도 사이에 있는 거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각도는 더 이상 360도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0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그냥 0도와 90도 사이에 있을 수도 있지만 한 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멈춰 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바퀴 돌아서 1사분면에 멈춰 있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얘가 정확하게 몇 도와 몇 도 사이인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냥 이것만 알 뿐이지. 그때 2분의 세타라고 한다면 이 2분의 세타라는 건 180도 곱하기 n 더하기 45도와 180도 곱하기 n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n이라는 게 저 일반각에 따르면 정수를 기준으로 쓴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2분의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n이라는 게 0일 때 0도와 45도 사이에 있는 걸 수도 있고 얘는 1이라고 했을 때 180도와 225도 사이에 있는 걸 수도 있고 n이 2라고 하면 360도와 405도 사이에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걸 보면은 요 사이에 있으면 제1사분면 이 사이에 있으면 제3사분면 그건 다시 이거 제1사분면으로 이렇게 반복되면서 어떠한 규칙성을 이루죠. 그걸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것처럼 좌표 평면 위에 표현해주면 45도라는 건 y는 x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이 어떤 우리한테 이 풀이를 이 문제의 유형을 일반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내가 구한 세타라는 게 여기 있는데 맞죠? 2분의 세타의 범위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이 2분의 세타라는 게 각 사분면을 나누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령이에요. 어떤 n분의 세타라는 거에 대한 우리가 영역, 범위를 생각해 본다면 각 사분면을 n등분합니다. n등분. 여기서는 2등분한 거죠? 2등분한 거죠. n이 2니까 맞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그냥 1, 2, 3, 4를 반복해서 써줘요. 그 뒤에 애초에 이 세타가 들어있던 사분면이 어디예요? 1사분면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영역이 됩니다. 그렇죠? 이런 요령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얘가 1사분면인 게 아니라 1사분면인 건 맞는데 이게 2분의 세타를 묻는 게 아니라 만약 3분의 세타를 묻는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각 사분면을 3등분합니다. 마찬가지로 1, 2, 3, 4를 반복해서 써주고 그럼 실제로 내가 찾는 3분의 세타가 있을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세 군데 있다. 여기 X축, Y축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요령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요령을 만들 수 있다.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멘트는 말 그대로 이 동경들에 대해서 어떤 위치 관계가 떴을 때 그들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런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유형 4와 5에 이제 걸쳐서 나오는 주제인데 천천히 볼게요. 두 개의 동경이 있답니다. 근데 첫 번째 그 동경 하나가 알파라고 할 때, 뒤에는 지워야겠죠? 어떤 또 다른 동경이 있는데 그 동경이 일치한대요. 그럼 그 동경과 이 알파와의 관계가 무슨 말이냐? 이게 일치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랑 우리 서연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운동장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선가 딱 봤더니 둘이 같은 바로 옆에 붙었어. 그 말은 내가 서연이랑 달리기 속도가 똑같다는 말일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따라잡았거나 따라잡혔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둘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각도를, 이 알파가 똑같은 각도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한 바퀴 돌아와서 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걸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이 문장을 제시하면 그건 다음과 같은 그림을 형상화하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들 간의 관계식은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360도는 2파이라 했기 때문에 2n파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두 동경이 일치한다는 멘트는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치하는 거 말고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이야기할 수도 있냐? 동경이 반대편에 위치한다 라는 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편이라는 건 동경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직선이기 때문에 반대편이라는 건 여기 위치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표현은 뭐냐? 베타와 알파 간의 차이가 얼마다? 180도만큼 차이 난다. 근데 진짜 180도만큼 차이나? 아니, 몇 바퀴에다가 180도만큼 더 차이나 라고 관계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2n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표현해도 문제가 전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런 식으로 동경이 반대편에 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동경이 일치하는 것과 동경이 반대편에 있는 걸 합쳐서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나타냅니다. 그럼 이 동경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X축 대칭일 수도 있고요. 또 X축 대칭이 있다면 뭐도 있어요? Y축 대칭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얘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렇죠? 원점 대칭한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각 동경의 관계 일치하는 경우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축 대칭에 대한 관계식을 우리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각도가 지금 알파라고 이야기했을 때 X축 대칭인 건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X축 대칭이에요. 그럼 이들 간의 관계가 뭐냐? X축 대칭한 건 여기 벌어진 정도랑 여기랑 똑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 말은 베타만큼 가서 알파만큼만 더 가면 2n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두 동경과의 두 동경에 대한 각도의 관계가 더한 게 2n파이 360도 곱하기 m 이렇게 쓸 수 있고요. Y축 대칭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
여기에 알파라는 게 있을 때 베타라는 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둘을 더한 값이 2n파이 더하기 파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동경이 y는 x대칭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알파가 있을 때 y는 x에 대해서 이렇게 동경이 대칭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베타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떻다? 베타 더하기 알파가 2n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또는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90도 이러한 관계식을 갖는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 따라서 관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거예요.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겁니다. 그래도 뭐 하나 정도는 좀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겠죠. 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7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세타를 나타내는 애랑 7세타가 이렇게 원점 대칭이라는 겁니다. 원점 대칭은 저기 반대편에 있다는 이야기니까 둘 간의 차이가 얼마라고? 이게 2n파이 더하기 파이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럼 세타라는 애가 이 6분의 2n 더하기 1 파이가 되는 건데 문제에서 세타라는 게 0과 2파이 사이에 있다 했으므로 그렇죠? 이제 n에다가 정수를 하나하나 대입하면 됩니다. 그럼 n에다가 0을 대입하면 6분의 파이, n에다 1을 대입하면 6분의 3파이, n에다 2를 대입하면 6분의 5파이, n에다 3을 대입하면 6분의 7파이, n에다 4를 대입하면 6분의 9파이, n에다 5를 대입하면 6분의 11파이. 자,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입하면 이 2파이, 6분의 12파이보다 커지죠? 그래서 이 6개가 내가 찾는 범위가 될 것, 그 세타들이 될 것이고요. 이걸 다 더해주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 3, 5, 7, 9, 11 더하면 얼마죠? 36인가요? 6파이.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혹시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잘 안 해버릇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설명해 볼게요. 1, 3, 5, 7, 9, 11 더하는 거면 1, 11 더하면 12고요. 3, 9 더하면 12고요. 5, 7 더하면 12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이 있으면 처음이랑 끝에 거 구한 다음에 그냥 개수 곱해주면 된다. 맞죠?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을 겁니다. 질문 있나요? 아까 호의 길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호에 대한 길이 그리고 넓이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587번. OAB라는 부채꼴이 있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3분의 파이라 했고요. 3분의 파이는 180도를 나누기 3한 거니까 사실상 60도라는 거죠. 60도라는 특수각이 우리한테 알려주는 힌트는 일반적으로 뭐예요? 2대1 대 루트 3 맞죠? 그래서 반지름을 우리가 2R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R이고 여기가 루트 3R 이렇게 쓸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R에 대해서 다시 부채꼴을 그려서 이렇게 뭐 색칠을 칠했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제시한 건 삼각형 BOC. 여기 넓이 맞지? 그럼 2분의 루트 3R제곱인데 얘가 문제에서 18 루트 3이라고 해서 R에 대한 정보를 6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쵸? 이때 문제에서 지금 여기 색칠한 거의 넓이를 구해달래. 색칠한 거 넓이. 색칠한 거 넓이. 그럼 이 색칠한 거 넓이는 전체에서 여기 조그만 거 부채꼴 빼주면 되죠. 맞아요? 그때 아까 어떻게 구한다 했어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쵸? 이 세타는 반드시 라디안만 세타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60분법은 이런 풀이 못하죠. 에서 2분의 1 R제곱 세타를 빼준 것으로 본다는 것이고, 뭐 6분의 파이에다가 12, 144에서 36 뺐으니까 108. 그러면은 18파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 60도에 대한 2대 1대 루트 3. 그러면 다른 특수각 또 누구 있어요? 60도 말고? 45도도 있고, 이 45도는 비율관계가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1대 1대 루트 2라는 것도 기억을 해줘야 된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유형 8에서 둘레의 길이와 넓이의 최대 최소란 멘트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매번 말했지만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뜬금없는 최대 최소는 항상 뭐 아니면 뭐를 유도한다?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 유도하는 거랬죠. 그럼 이 문제도 2차 함수 아니면 산술기하로 나올 거예요. 알았죠? 2차 함수와 산술기하는 계속 나옵니다. 정말 계속 나올 거예요. 고3 때까지. 너희 어차피 2학년 때 끝나는구나. 네. 계속 나올 겁니다.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범위가 딱히 없는데.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 뭐 1부터 2까지 이런 거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대입을 통해서 뭔가 구하는 걸 수 있지만 그런 거 없이 산술기하, 그런 거 없이 갑자기 최대 최소를 묻는다. 그러면 산술기하 아니면 최대 2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 라디안이라는 것을 재정의해서 삼각함수를 좀 정의할 기틀을 만들었고 그에 대한 문제들을 좀 설명을 해봤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삼각함수라는 걸 다루어 봐야 되잖아. 그치? 이 삼각함수라는 것은 뭐냐? 어떻게 삼각비라는 개념을 함수로 만들 수 있냐? 만들게 정의를 하냐?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삼각비라는 것은 직각 삼각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직각이라는 개념을 이용은 할 건데 어떻게 이용할 거냐? 원을 하나 가져온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이에요.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원을 만들겠죠. 여기에 특정한 동경을 하나 그렸다고 했을 때 그 동경과 원과의 교점으로 그냥 뭐 X, Y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교점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쵸? 이 교점이 생겼을 때 이 X축의 양의 방향, 즉 이걸 시초선으로 삼는 각과 여기를 세타라고 정의할 겁니다. 그리고 이 세타와 저 X, Y 그리고 이 반지름 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지며 그것들을 삼각함수 사인 세타, 사인 함수 사인 세타, 코사인 함수 코사인 세타, 탄젠트 함수 탄젠트 세타라고 이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와 탄젠트 세타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인은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게 사인이죠. 그쵸? 비평분의 높이.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 높이라는 게 말하는 것이 여기가 높이잖아. 맞지? Y좌표랑 닮았다 해서 R분의 Y라고 정의하고요. 코사인 세타라고 정의하는 것은 원래 이거잖아요. 맞죠? 빗변분의 밑변. 그래서 빗변분의 밑변을 어떻게 하냐?
r분의 x라고 정의하고요. 그럼 탄젠트는 원래 이거였죠? 밑변분의 높이.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외웠잖아? 그거를 예분의 예, x분의 y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기존에 다루었던 삼각 B와는 다른 건 삼각 B는 오로지 길이만을 이용해서 정의를 합니다. 근데 지금 난 뭐를 이용해 정의했어요? 좌표를 이용해서 정의했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좌표가 마이너스면 어떡할 건데 저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얘네들도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 R은 길이기 때문에 R은 길이에요. 반지름이니까 얘는 당연히 플러스인데 X좌표와 Y좌표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에 따라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부호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걸 우리가 플러스인 것들만 골라서 써주면 1, 4분면에 있는 어떤 x, y에 대해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모두 다 플러스 2, 4분면은 기준이 x좌표가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래서 r분의 y는 플러스 r분의 x는 x좌표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분의 y는 마이너스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x좌표,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죠. 3, 4분면이니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이것만 마이너스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x좌표는 플러스인데 y좌표가 마이너스니까 r분의 y 마이너스, r분의 x 플러스, x분의 y 마이너스. 그래서 코사인만 플러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플러스인 것들만 기억을 하자라는 의미의 얼, 탄, 토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1, 4분면에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다 플러스 2, 4분면에선 사인 함수만 플러스 3, 4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해선 탄젠트 함수만 플러스 4, 4분면에 있는 동경에 대해선 코사인 함수만 플러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가 4분의 파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를 내가 그냥 R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4분의 파이라는 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몇 대 몇 대면?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쵸? 그래서 다음과 같은 길이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부호가 루트 2분의 r 콤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여기가 4분의 파이라는 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죠. 왜냐면 지금 방향이 마이너스 방향이잖아. 그치?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r분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r 그래서 루트 2분의 1의 마이너스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건 루트 2분의 r분의 루트 2분의 r 루트 2분의 1 2분의 루트 2라고 써도 되죠. 마지막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건 x좌표분의 y좌표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자, 좀 귀찮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러면 이게 이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우리가 결국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이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직각삼각형이 몇 사분면에 그려졌냐에 따라서 부호가 달라지니까 그 부호만 따져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탄젠트 6분의 7파이 이런 건 어떻게 구할 거냐 그런 거 묻는다는 거죠. 그럼 이걸 어떡하지? 또 그림을 그려야겠다, 맞지? 그림 그려서 계산해 주면 된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이런 방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6분의 7파이는 실제로 뭐냐면 아직 안 외워졌을 수도 있는데 안 외워졌을 텐데 우리가 180도가 파이라고 했죠. 이 파이가 360도. 그래서 여기가 180도라서 이 파이라는 건 요만큼 같다는 거고 6분의 7파이는 여기서 6분의 파이만큼 더 같다는 거예요. 여기 파이에다가 6분의 파이 더 같다. 그럼 이 동경에 대해서 2대 1대 루트 3이라는 비율 관계로 좌표를 쓴 다음
그 다음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이 값은 6분의 파이, 요 조그만 삼각형을 기준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여기도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였지만 1대1대 루트 2, 즉 우리가 흔히 4분의 파이에서 45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분모지 분자가 값을 결정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뭐냐? 특수각이 안에서 특수각이 아닌 애들은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알았죠? 특수각이 한해서 값은 값은 분모가 결정하고요. 부호는 사분면이 결정한다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호는 분자에 따른 그러니까 사분면이 결정하고 값은 분모가 결정한다. 무슨 말이냐? 아까 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잖아요. 뭔 말이냐면 얘는 어차피 이 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든 코사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든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든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인 4분의 파이랑 코사인 4분의 파이랑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값은 똑같아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의미하는 사분면이 어디냐는 거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방향으로 4분의 파이, 즉 45도만큼 간 것이기 때문에 4사분면이죠. 여기에서는 코사인만 얼싸탄 코에 의해서 코사인만 플러스죠. 그래서 얘만 플러스고 마이너스 써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값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모만 따져주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이 누구누구 있냐면 6분의 파이, 6분의 누구 있어요? 6분의 파이, 4분의 파이, 3분의 파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적인 특수각이잖아요. 30도, 45도, 60도. 근데 각 사분면별로 분모가 6, 4, 3인 건 오로지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6분의 2파이는 뭐가 되죠? 3분의 파이. 6분의 3파이는 2분의 파이. 6분의 4파이는 3분의 2파이. 6분의 5파이만이 분모가 똑같이 돼요. 마찬가지로 6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만이 분모가 6이 되는 게 결정됩니다. 4분의 파이는 4분의 2파이는 2분의 파이가 되죠. 4분의 3파이가 4분의 5파이가 4분의 7파이가 사분면마다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3에 대한 것도 3분의 2파이, 3분의 4파이, 3분의 5파이가 각각 하나씩 있고 그에 따라 얘가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란 걸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냥 손쉽게 사인 6분의 11파이라는 건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아. 근데 6분의 11파이는 몇 사분면이지? 4사분면이네? 마이너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사분면에 있는 특수각에 대한 값들만 정확하게 외워준다면 분모가 특수각인 애들은 그냥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릴 이유가 없다 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두고 가고 싶습니다. 자, 이때 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저렇게 정의하다 보니까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반드시 1이 된대요. 왜 그러냐면 r제곱분의 y제곱과 r제곱분의 x제곱은 r제곱분의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는데 여기 써 있다시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된다 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인데
이 x분의 y는 r분의 x분의 r분의 y라고 쓸 수 있으므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나오진 않는데 비슷한 사례로 탄젠트 제곱 세타 더하기 1이라는 건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것과 탄젠트 제곱 세타분의 1이라는 건 더하기 1은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말할 수 있죠. 뭐 이유는 간단해요. 이 탄젠트 제곱 세타라는 게 탄젠트가 코사인분의 사인이잖아요. 그럼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과 1, 즉 코사인분의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코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되며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1이라고 말했으므로 그냥 코사인 제곱분의 1이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삼각함수에 대해서 내가 뭔가 관계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셋 중에 뭔가를 쓰면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다들 피곤해하는 것 같지? 이게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 파트가 유형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몇 문제만 간단하게 보고선 그 다음에 이제 좀 여러분 쉬었다가 문제 푸는 시간 안배하겠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607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사인과 사인이 이런 관계가 있대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문제에서 4-8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거 그냥 세타까지는 어차피 각이 다 세타니까 이렇게 S랑 C라고 쓸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간단히 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루트가 나왔을 때 간단히 하는 것은 근호가 벗겨지는 거죠. 근데 근호가 벗겨질 만한 식이 없잖아? 이렇게 뭔가 하라고 했는데 관계식이 모자란 것 같다. 그때는 얘네 중에 후보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근데 잠깐만 여기 곱하기가 돼 있네. 사인과 코사인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관계식이 얘를 떠올린다면 저 4라는 걸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라고. 그쵸? 맞아요? 4라는 건 4 사인 제곱 더하기 4 코사인 제곱하면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1 곱하기 4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얘만 보면 4에 1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잖아. 그 1이라는 걸 저렇게 뭐라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꿔주고 계산할 수 있다는 거야. 왜 이딴 생각을 하냐? 다시 근호가 벗겨지려면 뭔가 완전 제곱식 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그 사인과 코사인의 곱은 있지만 얘가 제곱 더하기 제곱이 없잖아요. 완전 제곱식 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이 필요한데 근데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각이 상관없이 무조건 1이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식이 모자란 것 같아? 그럼 관계식 이거 써야 되나? 라고 고민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야.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겠죠. 루트 4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일 거 아니야. 그치? 그걸 어떻게?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으로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4라는 것은 루트 4라는 건 2의 제곱이니까 2가 되면서 꺼내질 겁니다. 자, 근데 루트 안에 있는 게 다시 루트의 제곱은 꺼내지면 뭐가 나오죠? 루트의 제곱은 뭐예요?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죠. 그래서 얘는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의 제곱이니까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빼기 이 절대값 사인 더하기 코사인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근데 사인이 코사인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얘는 2 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 마이너스 2 사인 마이너스 2 코사인이 돼서 마이너스 4 코사인 세타라고 답이 결정되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때 높은 확률로 얘를 써주면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한번 이거까지만 보고 잠깐 한 문제만 짚어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세타밖에 없으니까 1 사인 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을 이렇게 쓸게요. 그럼 탄젠트 세타가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 1 사인의 탄젠트 세타가 1이라는 거 얘가 좀 이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걸 이용합니다. 그러면 1 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코사인 더하기 코사인분의 사인의 1 사인이 되겠죠. 자, 이 들을 통분하면 코사인 곱하기 1 사인분의 사인 똑같으니까 사인으로 묶고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더하기 1 사인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랑 통분해주고 얘랑 통분해줘서 곱해주는 거잖아요. 코사인 곱하기 1 사인분의 사인의 코사인 제곱 더하기 얘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마이너스 2사인 더하기 1이 되는데 문제에서 등장하는 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은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1이더라. 그래서 코사인의 1 사인분의 사인 곱하기 얘가 뭐 되죠? 2 빼기 2사인이 되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쓸 수 있다면 깔끔하게 약분이 되는 게 보여집니다. 자, 코사인분의 2사인가 1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 말은 코사인분의 사인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거죠. 탄젠트 세타의 정의는 x분의 y지만 이 세타라는 게 0과 2분의 파이 즉 1, 3면에 있는 값이므로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인 걸 우리가 다음과 같은 직각삼각형을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2분의 1이죠, 탄젠트 세타가. 그럼 비편의 길이가 루트 5이므로 문제에서 말하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과 루트 5분의 2에 해당하는 값을 차를 한 거니까 5분의 마이너스 루트 5라고 답을 내릴 수 있게 돼요. 618번, 621번도 이런 것처럼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라는 것과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면 됐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대신 아마 삼각 그 다음 파트가 좀 길어요. 삼각함수가 좀 긴데 뭐 그래도 뭐 할만할 겁니다. 삼각함수 파트가 좀 길다.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라는 걸 하나 해보고 싶은데 예전에 김포외고에서 나왔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를 한 번에 푸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오늘 배웠던 거 기반으로 나온 건데 일만큼 가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답니다. 1라디안만큼.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늘려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대요. 그 다음 다시 한번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늘려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답니다.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를 다시 한번 1만큼 늘려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고요.
다시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늘려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고요. 하나, 둘, 셋, 넷. 1라디안 여기가 좀 더 길죠? 여기가 1라디안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반지름의 길이를 1만큼 더 늘려서 1라디안만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만큼 더 늘려서 여기까지 왔다고 할게요. 그림이 좀 약간 나머지 이렇게 그렸대요. 그랬을 때 네, 둘레의 길이 잠깐만 이렇게 하면 너무 쉬운데? 잠시만. 그래요. 그냥 이것까지. 이게 원본을 내가 약간 좀 쉽게 바꾼 건데 둘레의 길이 구하랍니다. 자, 어떻게 구할까요?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죠.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요것도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 요만큼도 포함하는 겁니다. 원본에서는 원래 뭐라 했냐면 이렇게 반복하면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좀 순화해서 다 보여줬죠. 둘레 얼마일까요? 둘레. 저기 일식 증가한 거예요? 반지름 1씩 증가합니다. 원래 반지름 그 가장 처음에 생긴 반지름은 1. 모의고사에 나오는 주제는 아닌데 그 내신에서 종종 나와요. 종종 나오는 주제입니다. 고민한 것 같으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진짜 어렵지 않아요? 호의 길이는 뭐라 그랬어요? 반지름과 각도를 곱하면 되죠. 알세타. 자, 여기 길이 1이죠. 1 곱하기 1이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예요? 2죠.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길이 얼마예요? 3, 4, 5, 6.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늘어난 거 여기 둘레니까 맞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나는 지금 1부터 6을 더하고 1이 5개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6개 있습니다. 자, 문제는 딱 여기에요. 여기까지 있다. 여기 지금 반지름이 7이잖아. 그치? 7인데 요만큼이니까 6만큼 더한 게 되겠죠. 자, 이제 문제는 딱 하나 남았어요. 얘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야. 그럼 뭐부터 구해야 돼요? 반지름은 아니까 중심각만 구하면 되죠. 맞죠? 중심각, 한 바퀴가 중심각 얼마랬어? 360도 2파이에서 6 뺐죠? 그래서 여기는 그냥 2파이 마이너스 6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되게 간단하죠? 거기다 뭐만 곱하면 돼요? 이게 중심각이니까 7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얘네들 더해주면 됩니다. 21에다가 12 더했으니까 33? 에다가 이거 더하면 14파이 마이너스 9 이렇게 되는 게 아마 답이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건 동해고에서 나왔던 주제였는데 케이크를 1라디안씩 나눠 먹었습니다. 몇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죠? 네, 6사람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파이라는 숫자는 파이가 3.14이므로 6.28 정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1라디안씩 나눠 먹으면 6조각 나오고요. 만큼 조금 남는 거지. 그치?
그거는 뭐 나눠 먹을 수가 없으니까 6사람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았죠? 이 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애초에 그게 나온 이유는 이 원주인 이 파이, 그러니까 이 파이가 360도라서 얘가 우리가 흔히 다루는 특수각과 관련 짓게 되면은 다 파이가 붙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단위처럼 생각하는데 단위 같은 거 아니고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45도라는 것은 4분의 파이가 되고 이 값은 대략 0.7 얼마냐? 3.14 나누기 4는 얼마야? 0.777?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되는 숫자인 거지. 얘는 얘랑 같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우리가 실수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수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분수를 이용해 표현한 것 뿐이다. 이렇게 해서 라디안에 대한 개념을 조금 정립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디안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저런 식으로 꼬아내면은 그러니까 평소에 생각해보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조금 주의해주면 되겠고요. 그런 게 나왔던 학교 시험들이 있었다 라는 것까지 말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숙제했던 거 질의응답 받고 문제 풀이 진행하는 시간 갖겠습니다.